선생님, 비전공자시죠? 네. 그러니까 좀 살짝 긁히는데. 그쵸? 지금. 네. 이었어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영어 강사들의 풀커리를 타는 경우가 전 잘 없는 것 같아요. 개수를 정해놨어요. 그 안에 최대한 끝내기. 몇 개 정도로? 챗 GPT를 사용하여 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또 학생이 해주니까 너무 좋네. 그쵸.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운 편입의 이종현입니다.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만에 인강으로 독학을 해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에 최초 합한 정희원입니다. 6개월을 했구나. 네. 최초 합격했던 순간 어떻게 확인했어요? 합격은? 사실 너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동생이랑 이불 위에서 그냥 확인이나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이게 최초 합격이라는 말만 듣다 보니까 최종 합격 떴을 때 이게 뭐지? 이러다가 이렇게 줌 아웃 하니까 이렇게 축하합니다 떠서 하면서 한 10분 동안 막 거실을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바로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발표가 날 때 자꾸 안 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했는데 네, 다행히 그쵸. 최초 합격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19년도에 준비를 해서 20학년도 편입을 준비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편입을 하게 됐는데 네. 편입을 준비한 이후로 영어에 엄청 관심이 많아져서 수능 영어 과외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 사이에 거의 한 100명 가까이 가르쳐 봤는데 나도 전문 영어 강사의 길을 걷고 싶다. 강사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네, 교육을 좀 받았었어요. 끝나고 나서 따로 저를 어떤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선생님, 비전공자시죠?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은 약간 좀 살짝 긁히는데. 그쵸? 지금. 거기까지는 일단은 완전 엑셀. 왜냐면 팩트가 그러하니까요. 그쵸. 네, 그쵸? 저는 종현쌤께 처음에 20년도 했을 때 네. 이고모나 하면서 문장의 형식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눈이 너무 트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영어 교재를 찾아보면서도 근거를 너무 완전히 찾았었기 때문에 그걸 저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써먹고 있었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건 틀렸다. 그 영어 교육과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틀린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근데 동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나요? 권한은 없죠. 어떻게 참았어요? 나는 저 지금 긁혔어요. 저 너무 긁혀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모 대형 학원의 이사님과 면접을 봤었어요. 학벌이 너무 아쉽다. 제가 항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냥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 어쨌든 근데 붙었어요. 붙어서 뭐 메인 지점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평가나 저에게 오는 뭔가 오퍼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빨리 느껴서 빨리 바꾸자는 생각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직 좀 어리긴 하니까. 이걸 지금 해결 안 하면 어차피 계속 맞아요. 반복적인 일이라서 고민이. 브라운 편입을 다시 선택해서 인강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있었나요? 너무 이유가 있었죠.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영어 강사들의 풀커리를 타는 경우가 전 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면 굳이 막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관심이 갔던 강의였어요. 선생님 강의가 이거는 나한테 너무 새로운데? 이거는 내가 전혀 볼 수 없는 관점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들었었고 다시 지금 돌아와서도 그때 선생님께 배웠던 게 제가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많은 좋은 성과를 냈었기 때문에 믿고 듣는 강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택을 했구나. 근데 다시 온 것도 정했어요? 네, 종현쌤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사이에 다른 강사들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제가 강사로 다른 강사 강의 평가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도 너무 독보적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붙을 수 있어 라는 어렴풋한 믿음을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종현쌤은 그런 걸 엄청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냥 이 사람 믿고 가면 합격하고 어디서 가겠다. 그쵸. 이런 믿음. 있었던 거를 이종현 티패스로 들었었는데 그거에 좋은 점이 또 있었나요? 혹시 다른 프리패스에 비해서?
브라운 티패스에 대해서 가장 느꼈던 큰 장점은 선생님이랑 엄청 밀접하게 뭔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인강 게시판에 선생님 Q&A 게시판에도 제가 질문 엄청 많이 남겼었는데 그때도 엄청 답변이 빠르셨었고 밴드로도 따로 인강생들을 모아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때 올려주시는 자료들이나 저희를 대해주시는 걸로 봐서는 전혀 현관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밴드 톡으로도 제가 마지막 한 파이널에 엄청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강과 인강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또 제가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면 약간 좀 불안해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느꼈다니 다행이네요. 어차피 현강 듣는 친구들은 저랑 상담도 하고 제가 체크도 해가지고 제가 봐주면 되는데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 수업을 들을 때 좀 하면 좋은 팁 같은 거죠. 꿀팁들을 좀 많이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인강 커리큘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선생님 항상 이것이 구문이다를 다회독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다른 영역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될까? 이것이 구문이다에서 알려주시는 게 진짜 엑기스. 네,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너무 엑기스. 네. 이 종현쌤의 모든 커리큘럼의 가장 기본이 이것이 구문이다였고 이것이 구문이다를 들으면서 노트 필기를 단권화를 하면서 그걸 계속 회독을 하는 걸 매우 추천합니다. 사실 강의를 드리는 시간 허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보고 똑같이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막판에는 내가 만약에 이종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강의를 할 것인가에 생각을 해보고 좀 적어봤고 그게 일치하는지 약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뭐 이것이 독해자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네. 거의 확인용. 확인용. 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뭐 파이널 강의나 기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이 다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 이건 어디서 나왔던 이런 말씀이고 이걸 이제 말하면은 그냥 약간 일치되는 정도? 인강으로 어쨌든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좀 팁. 인강을 빨리빨리 쳐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제까지 들으라는 그런 제한 네.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끝내려고 일단은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들을 강의의 개수를 정해놨어요. 그 안에 최대한 끝내게. 몇 개 정도로? 하루에 보통 많으면 4강? 4강.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워낙 다양한 컨텐츠를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학생들 수업도 병행하고 있고 그렇죠. 그걸 다 물리적으로 소화를 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을 거는 듣고 뺄 거는 빼고를 많이 잘 쳐냈던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독해 영역에서 하셨던 강의는 진짜 다 들었었고 대신 논리 영역 강의는 이것이 논리다를 압도적으로 많이 봤어요. 꽤 상위권 학교에 좋은 문제들만 뽑아 넣으신 게 많거든요.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기출을 풀면 알게 돼요. 사실 이것이 논리다만 제대로 해도 다른 논리 영역 강의는 조금 힘을 덜 줘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핵심은 그럼 이거네. 그냥 의미 없이 과정을 따라가고 다음 과정이니까 이거 들었으니까 이거 봐야지 보다는 네. 그 내가 개념 강의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을 좀 다 해독하는 데 집중을 했다. 네.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의 강의가 여정이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다들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좋아요. 잘했네. 기출 분석을 해서 조현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근데 제일 그 시험에서 실전에서 나올 만한 걸 압축적으로 그리고 이걸 시험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냥 이것만 회독을 했고 실제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직업병치. 교재를 만드셨네. 노션이라는 사이트 활용해서 네, 하는데 원래 다 뭐 학생들 관리나 자료 그치.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생활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인강 듣는 친구들은. 어렵죠. 네, 왜냐면 옆에 경쟁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잖아요. 그게 너무 큰 문제여서 시작하고 한 2달, 그러니까 한 6월에서 8월까지는 공부를 하면서도 맞아? 하는 게 맞아?
아니 나 안 해도 뭐 상관없잖아 이렇게 진짜 갈등의 연속. 너무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알잖아요. 운도 필요하고. 그쵸. 네. 저는 공공연하게 말을 이미 관계자들에게 했기 관계자들한테.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서 금이 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도 네, 준비한다. 야 나도 준비해. 너도 수험생이잖아. 나도 수험생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좀 응원해줬나요? 응원해줬죠. 같이 스카도 다녔어요. 오, 좋네. 네. 좋은 선생님이네. 생활적으로 그럼 혹시 루틴으로 정해둔 이런 건 있나? 과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딱딱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 공부를 못했고 다 밖에서 학생들 수업 사이사이 비는 시간에 인강 듣고 쉬는 건 어떻게 쉬었어요? 안 쉬었죠. 안 쉬고. 스카에서 너무 하기가 싫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팟을 정해서 그 스팟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오, 이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실제로 의미가 있는 공부법이에요. 그 공간을 좋아하니까 그때 그 공부도 좋아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공부를 했을 때 기억이 더 잘 남았었어요. 오, 이거 진짜 좋은 팁이다. 오케이, 고마워요. 자소서나 학계서 같은 것도 다 써가지고 냈는데 자소서가 있는 학교, 학계서가 있는 학교를 다 붙어버려서 사회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너무 세 개가 연관성이 없어서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대학생 때 뭐 논문도 써봤고 대외활동에서 수상도 했었고 뭐 과외도 했던 뭐 경력 증명서나 그런 걸 미리 다 챙겨놨었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 뭘 원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먼저 파악을 했었어요. 그건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챗 GPT를 사용하여 오, 요약을 일단 해놓고 그걸 상단에 딱딱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그 방향대로 먼저 제 경험을 녹여냈었고 근데 대신 막판에 수정을 열심히 할 때는 GPT를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AI 어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생성형 AI는 큰 틀과 줄기를 잡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데 그 중간중간 논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맞아요. 글이 좀 그런 것만 잘 잡아내도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긴 하죠. 편입 수험 생활할 때 이제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하다.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가 많아요. 쌓아놨다가 하려고 하면은 양이 꽤 많아지거든요. 못해요. 네, 못해요. 주시는 당일에 해치우려고 하면은 충분히 한 30분, 1시간 이내로 다 해치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밴드에 한 10월 이후부터 엄청 자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보통 빠르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시험을 보러 다니잖아요. 뭐 길면 1월 말. 그 시험을 보러 다니는 기간에 저는 꽤 비약적으로 또 늘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시험을 보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그걸 열심히 봤을 때 그 다음 시험에서 더 맞기도 했어요. 본인이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자체에 엄청 일희일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건 진짜 선생님 스타일의 발언이다. 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또 학생이 해주니까 너무 좋네. 아니 내가 뭘 못했는지만 알고 다음 시험에 바뀌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어휘 문제 틀렸던 거 그 다음 시험에 바로 나와서 맞기도 했어요.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를 볼 때도 내가 몇 개를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등에서 내가 뭐 대학교를 갈 수 있냐도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못했고 그럼 다음번에는 어떻게 바뀌면 되는지를 고민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강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브라운 친구들에게 한마디. 보통 아무 그런 거 없다가 이제 인강을 처음 들으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일방향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 Q&A 게시판이나 밴드톡 통해서 질의응답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실제 학원의 현강의 담임 선생님이 챙겨주시는 것처럼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인강을 들을 때 사실 전혀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이것이 구문이다 같은 걸로. 한양대학교를 인강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랑 얘기를 좀 해봤고 인강으로 패스로 함께 하려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선생님 편입 합격했어 또. 선생님 대학 다시 가려고 말했을 때 다들 네? 하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 잘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고
내가 합격한 만큼 다른 학생들한테도 좋은 합격의 결과가 있었으면 기도할게. 얘들아 너무 응원해.